서울시 김포구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헛소리 같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이에요.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TF 발족하고 있고 이번 주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김포뿐만이 아니라 김포, 구리, 광명, 하남, 서울 편입,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만약 서울에 편입하는 도시를 딱 한 가지만 찝으라면 저는 광명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명이 너무 서울 생활권이야. 그렇잖아요. 거기는 저기 할증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거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데를 제끼고 김포부터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면은 서울이 얼마나 커지느냐. 자, 여기까지가 서울시입니다. 여기다가 김포 붙이고요, 구리 붙이고, 광명 붙이고, 또 하나가 어디였지? 일산까지 붙이고, 그래서 서울을 이따만하게 만들겠다 이 뜻인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되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서울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수도권들, 요건 둘째치고 서울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 나는 서울에 힘들게 내 집 마련했는데 갑자기 김포가 서울에 딱 들어와서 집값 오른다네?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문가, 김포 서울로 편입될 때 집값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하고 있는데, 요분 역시나 이분이죠. 이분은 무조건 오른다고 그래. 뭐라도 오른다고 그래.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때 김포 집값이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다. 김포의 각종 인프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서울 집값은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김포는 새로 만들어진 한강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만 강화되면 인접한 강서구 낙후 지역보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자, 서울시 예산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김포를 지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은 지원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학군 좋아진다, 학군도 나누기 마련인 거고. 그러니까 저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총선용 정책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낸 일 아니다. 왜 총선용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김포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포, 그 다음에 아까 보면 고양, 하남, 구리, 편가르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되는 지역들은 몰표가 몰릴 테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은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태까지 많은 정부에서 그런 편가르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지역감정, 전라도보다 경상도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 다음에 부추기는 게 세대 갈등. 지금도 하잖아요. 기성세대와 MZ세대는 전혀 다른 것처럼. MZ세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M하고 G도 엄청나게 다르고, 세대 자체가.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기성세대랑 신세대가 의견이 같은 적이 있었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보통 대부분 비슷한데 이것도 막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완전히 갈라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남녀 갈등 엄청 부추겼잖아요. 2010년대만 가보세요. 남녀 갈등이 있었나. 저 당시에 진짜 남초 사이트 여초 사이트 가도 서로에 대한 욕이 별로 없었어요. 갈등 엄청나게 부추겨놓고서 이번에 2대남 해가지고 갈라놓고 이러고 했던 것들이 이번 상황인 건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하면은 별로 이득될 건 없어요. 왜냐면은 총선용으로 김포표는 얻을 수 있겠지만 서울표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총선용으로도 그닥 이득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요, 내 집만 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른 집값은 떨어지는 게 좋아요. 내가 살기 좋아지니까. 근데 내 집은 오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 집만 빼고 다른 데는 다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러면 김포 입장에서는 저러면 김포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김포만 빼고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속성인 거고, 그 이기주의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럼 김포의 메가시티가 돼서 가격이 올라간다? 거기에 되면요, 그만큼의 교통이 확충이 된다가 아니고, 아까도 다 가정이었죠?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김포에도 각종 인프라 지원이 가능해진다잖아요. 각종 인프라 지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김포시를 편입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확실시 된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저거 가능한 것도 굉장히 힘들고, 서울은 언제 커지고 언제부터 했어요. 박정희 때 막 강남 늘리고 뭐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그게 돼요? 주변에 이미 다 그 인프라가 형성이 됐는데, 저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요. 아까 지도 보셨는데 김포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적당히 서울 늘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 자체가 서쪽으로 완전히 뻗친다. 강화도 직전까지. 고향이야 이렇게 생겼겠지만
그럼 그 전에 있던 데들은 뭐가 돼요? 부천 이런 데는 뭐 어떻게 되는데? 이럴 바에 아예 저기 인천이든 경기도는 다 포함해가지고 서울 이따만큼 만들고, 그러면은 메가시티 서울인데 또 그러면은 저기 이제 충청도 강원도가 수도권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가 수도권이니까 집값도 계속 오른다 하면은 거기까지 먹고,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남으니까 한 번도 다 서울로 만들고.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야. 일단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 추진이 되더라도 3기 신도시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런 거를 말도 안 되는 거를 추진해가지고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시면 답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정치적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연끌 부추겨 놓고서 연끌 탓하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분당은 송파는 몰라더라도 동작이나 강동보다 비쌀까요? 뭐 분당으로 잘 안 와닿는다면 왜 광명은 금관구보다 비쌀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서울 편입이 무조건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광명은 지금 딱 좋은 거야. 자, 보시면요, 여기가 강남 서초예요. 분당은 여기 있고, 동작, 송파는 여기 있고, 광동 여기 있어요. 실질적으로 강남 접근성은 분당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여기가 금관구이고 여기가 광명이에요? 왜 광명은 서울 중심부나 강남보다 광명이 훨씬 더 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접근성은 더 좋은데. 위상이 달라서 그래요. 서울에서 가난한 구가 되느냐, 혹은 경기도에서 잘 사는 구가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상징성에 따라서 집값이 변동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강구는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생각하면 어디 있어요? 노도강 아니면 금강구예요. 강남이랑 접근성도 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값이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뒤늦게 올라가고. 오히려 광명 같은 데가 훨씬 먼저 떴잖아요. 금강구보다 광명이 먼저 떴잖아요. 그게 심리가, 서울 수도권 남서쪽에서는 광명이 상징이잖아요. 어느 정도. 완전 서울 같은 광명구라고 불릴 정도로 막 서울 생활권이면서 어느 정도 뭔가 들어와 있는 요소가 많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더 외곽으로 광명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틈에 있는 금강구가 발전하고 광명이 오히려 퇴색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보통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관악구 정도만 돼도 강남 가기 훨씬 더 가까운데 GTX 들어온다고 의왕 같은 데가 막 가격이 뛰는 거 보면은 집값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이상한 것의 상징성을 바꿔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많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게 일단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땅만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광명구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개편해야 돼요. 전화번호 싹 다 개편해야 되지, 또 저기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주소 개편해야 되지. 거기를 서울에 편입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쥐치다거리하고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그걸 하려면은 아예 저기 예전에 강남 개발하듯이 아예 새롭게 개발하면서 거기에다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편입을 시켜야지 스무스하게 되는 거지, 이미 다 지어지고서 다 만들어진 데서 편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가뜩이나 정부 셀 수도 없는데. 이런 건데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금 총선용 정책들이 나오고 있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부추기고 있냐. 저분 아까 그분 고 교수님 예전부터 엄청나게 부추겼던 분이잖아요. 공급 부족 같은 소리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매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집값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오른다 그러지. 그리고 저거 다 하려면 주소 변경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김포가 좀 넓어요. 거기에다가 또 아직도 저기 그 컴팩트 시티 들어온다고 하고, 인제서야 개발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김포 한강 신도시가 조성이 잘 돼서 엄청나게 좋아서 강서구보다 좋다. 거기 가봐요. 물가는 강서구보다 물가 비쌀걸요? 강서구 저기 조성 제대로 안 되는데, 강서구 화곡영석공 가보면요, 저기 김포보다 싸요. 김포 한강 신도시 금빛으로 상권에 왜 사람들이 없는데? 비싸니까 없지. 거기 분양가가 얼마였는데. 거기도 1층 작은 상가 하나에 7, 8억씩 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안 살아나는 거고, 그때 그래가지고 상권이 워낙 죽고 김포도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거기 라베인체 사건 예전에 저기 한끼 줍쇼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엄청 멋있는 것처럼 홍보했는데, 거기 저희가 가봤을 때 상권 다 죽었잖아요. 오히려 구례역 상권으로 싹 다 밀렸지. 구례역 상권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죽쓰고 있어요. 거기 너무 비싸가지고 밀려나서 소비 좀 할 수 있게 간 데가 구례인데, 구례도 밀려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더 살아날 수가 있냐. 상권부터가 상식적으로 가성비가 안 맞는 상권인데.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냥 축 던진 말에 죽자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들도 그거를 죽자고 때리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현실성이 너무 없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들려면은 뭐 그냥 지금 TF 구성해가지고 뚝딱이 아니라 이번 정부내에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게 되더라도 김포 집값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김포 집값도 이미 거품이 껴있고 서울도 다 거품이 껴있는데 그거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한 5, 6년 뒤에 막 어떻게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집값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올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미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고, 그런 걸 토대로 지금 호가 올리려고 거기서는 또 수작 부리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수작 부려가지고 제대로 된 게 뭐 있냐. 예전에 파주 엄청 뜬다고 그랬어요. 파주 지금 죽쓰고 있죠. 파주 엄청 뜬다고 그랬어요. 왜 뜬다고 그랬어요? 북한이랑 관계 개선돼서.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가격 띄워놓고서 낮출 생각을 안 하죠. 주유소 욕할 때가 아니다. 주유소 유가 올라갈 때는 가격 높여놓고서 유가 떨어질 때는 유가 비쌀 때 산 기름이 있으니까 3개월 뒤에 낮춘다. 이런 거 가지고 욕할 때가 아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는 본인들도 그러고 자빠졌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요.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